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협 직무적성 검사 일명 우리 NHAT라고 하는 시험인데요. 저하고 같이 볼 부분은 이제 언어 추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 수리 문제 그리고 지각 능력과 관련된 문제 유형 유형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AT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리가 되죠. 그렇죠? 일단은 실력형 문제 유형하고 그 다음에 얼만큼 빨리빨리 해결하는지 그렇죠? 뭐 속도와 관련된 문제 유형 순발력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좀 분리가 되는데 각 지역별로 어떤 식의 문제 유형 출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좀 실력형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순발력형 문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빨리빨리 그죠? 속도를 내는 것이 좀 목적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언어 추리 관련된 문제 유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보고 빈칸에 맞는 문장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언어 추리 문제는 위에 나와 있는 조건 가지고 대우 명제 만들거나 연결고리 가지고 추가 명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딸기맛 사탕은 빨간색이다라고 했으면 얘의 대우는 뭘까요? 얘의 대우는 빨간색이 아니면, 그쵸? 빨간색이 아니면 그러면 딸기맛 사탕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위치 바꿔서 부정한 것, 그것이 대우 명제고요.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는 무조건 대우도 참이다라는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빨간색이 아니면 딸기맛 사탕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딸기맛을 제외한 모든 사탕들은 동그랗다라고 했습니다. 자, 딸기맛 사탕이 아닌 것들이 여기 연결되네요. 딸기맛 사탕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동그랗다라고 연결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된 거예요. 빨간색이 아닌 것은 딸기맛이 아닌 것이고 딸기맛이 아닌 것들은 모두 동그랗다까지 연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게 좀 뻔히 보여요. 어디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빨간색이 아닌 것은 동그랗다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우 명제 만들고 연결시켰을 때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명제에서 정답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빨간색이 아닌 것은 동그랗다. 보이네요. 어디요? 3번에. 3번에. 정답 3번입니다. 자, 시작부터 대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고민 없이 그것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1번 답은 3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문제풀이 방법 위주로 봐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연결시켰을 때 추가로 나오는 명제, 그걸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1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실수가 나오지 않게 풀어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좌측과 우측에서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이 몇 군데인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명 이제 지각 능력이라고 하죠. 오탈자를 빨리 구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제 치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좌측과 우측 문장을 한꺼번에 보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씩 좀 끊어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개나 세 개씩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끊어보고 여기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또한 두 개씩 끊어봤을 때 여기서 지금 한 군데가 두 군데가 다 틀렸네요. 그렇죠? 두 군데가 다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끊어볼까요? 끊어봤더니 여기는 또 괜찮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 좀 봤더니요. 마지막 거에서도 지금 뭐 틀린 것이 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부분까지만 빠져봤을 때 그냥 끊어서 딱딱 끊어서 보셨을 때 틀린 부분이 그냥 중간에 보인다 있으면 그것만 좀 체크하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까지로 틀린 것이 좀 보이나 여기 틀렸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나, 둘, 세 군데까지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두 개씩만 또는 세 개씩만 보실 때는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거 실수하지 않고 좀 실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세 군데가 지금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번. 자, 이번에는 지각 능력 문제도 이렇게 좌우만 구분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고 어떤 형태도 있을 수 있냐면요. 자, 이만한 지문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사한 단어가 한 30개 이상 적혀 있는 거예요. 뭐 나무, 너무, 누무 이런 식으로 뭐 누구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고 잔뜩 막 유사한 단어들 막 적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럼 나무는 몇 개겠는가 또는 뭐 너무는 몇 개겠는가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줄별로 끊어서 여기에 몇 개. 여기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줄로 끊어서 체크하면서 확인하시는 게 낫지. 이게 한꺼번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는 이게 더 실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구간 나눠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의 실수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쉬운 것은 항상 생각하세요. 나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이 쉬운 거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실수 하나 하는 것이 너무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갖고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세 군데로요. 2번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도형을 바라보았을 때 생길 수가 없는 모양이겠죠?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항상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 문구도 미리 한번 체크하고 가세요.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실수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체크합니다. 생길 수 없는 것이고, 주어진 도형에서 정면, 이쪽을 정면으로 바라보겠다 라고 했어요. 이쪽을 정면으로 생각하고 봤을 때.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형태의 단면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1번 형태 단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저 뒤쪽에서. 여기가 정면이니까 반대쪽, 여기가 뒤쪽 되겠죠.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지금 높낮이가 이렇게 1번 형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번은 뒤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번을 볼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상태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요?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그렇죠? 한 7시, 8시 방향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단면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2번 가능해 보입니다. 자, 3번. 3번처럼 보이려면 일단은 밑바닥이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앞이나 뭐 옆이나 이렇게 본 건 아니에요.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만 이런 식이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아무리 돌려봐도 이 모양이 보이긴 좀 어려울 것 같죠. 위에서 바라본 모양. 자, 일단은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넘겨두세요. 이보다도 틀린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엔 3번은 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요. 4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두 면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두 면만 지금 단면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디서요? 이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얘는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면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좀 쉽게 판단되기 때문에 3번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도 하고 확신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답은 3번 될 수 있겠죠. 도형 문제는요, 보기를 상대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쉽게 보이는 보기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삭제, 소거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무래도 도형이 딱 나오는 순간 조금 질에 겁을 먹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은 그냥 단편적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쉬운 것부터 골라서 보시고 보기를 좀 충분히 활용하시면 그래도 좀 쉽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3번 문제 3번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우리가 그 농협에서 비중이 크진 않지만요.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 그대로 단순 계산, 기초 연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요, 나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다 같이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수가 나오지 않는 것만 이제 목표가 되시면 될 겁니다. 뭐 어려워서 푸나요? 이런 것들. 그죠? 그냥 우리가 연습 삼아서 풀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정확도만 높여주시면 되는 게 목적이 되시면 됩니다. 자, 빈칸. 남겨두고 빈칸 구하려고 하면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사각형은 자, 75 원래 있었고요. 얘 넘어올까요? 마이너스 124. 자, 얘 넘어오시면 플러스 1000 이렇게 되겠네요. 이항시킬 때는 부호가 바뀐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요. 일단 1의 자리만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1의 자리. 5에서 4를 뺄 겁니다. 마이너스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게 좀 불편하시면 넘길 때 요거부터 하셔도 돼요. 넘길 때 여기 플러스부터 플러스 1001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4 해도 괜찮겠죠. 마이너스가 처음부터 나오기 좀 불편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더한 값이 뭐 1076이다 라는 걸로 가기 전에 1의 자리만 5하고 1 더했던 6이고 6에서 4를 뺐더니 어쨌든 1의 자리 2가 나오겠다 라는 식으로 2가 나온 것이 지금 1번하고 3번에 있네요. 만약에 1의 자리 2가 나온 게 하나밖에 없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바로 답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792하고 950이에요. 숫자 폭 꽤나 커요. 그럼 900대 정도가 나올 것 같은지 700대 정도가 나올 것 같은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해도 정답은 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1076이고 거기서 124 뺐을 때 700대까지 내려가긴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죠? 1076에서 124를 뺐을 때 너무 많이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답은 1번. 물론 이렇게 더하기 빼기 정도는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숫자가 나왔을 때 그때는 그래도 1의 자리 비교해 가면서 대략적인 값으로 보기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항상 내가 이 문제 맞췄다 1번 정답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유사한 문제도 그렇게 풀어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방법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말 그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것과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건 안 나오겠죠. 유사한 문제 유형은 볼 수 있겠지만 동일한 문제를 보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동일한 문제 유형들을 어떤 식으로 풀이하는 것인지 방법을 연구해 보는 거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1번으로 정답 뭐 쉽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봅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그 농협에서 나오는 지각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연결시켜 보는 거죠. 주어진 표를 통해서 제시된 문장을 알맞게 변형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 조사하고 뭐 서술어 부분까지 하나하나 나와 있는데 아래 보기에 보세요. 보기에서 좀 달리 제시가 되어 있는 거 위주로 봐주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일단 여기는 뭘까요? 선생님. 선생님 되어 있는 것은 좌측 상단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좌측 상단. 그러면 얘는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2번, 3번, 4번 남아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얘는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몰래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안 궁금한 거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기끼리 상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여기 학교라는 부분 있어요. 학교. 자, 학교는 지금 삼각형.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4번 삭제할게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 그림은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요것만 비교해보죠. 했다 보면 되겠죠. 자, 했다 어디 있나요? 사각형이네요. 그쵸? 그래서 2번도 삭제가 됩니다. 틀렸어요. 맞는 것은 몇 번? 3번.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다 볼 필요 없게끔 보기를 비교해가면서 뭐만 보겠다라는 식으로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보기를 비교해가면서. 그러면 이런 5번 문제 유형도 좀 쉽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조금 더 긴 문장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보기끼리 비교해보는 거고 내가 뭘 볼까를 선별해서 그죠? 그렇게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답도 빨리 낼 수 있고 말 그대로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5번 문제까지요. 이제 농협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요. 저랑 같이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봤던 것이 언어 추리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봤던 것이 우리가 이제 도형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순한 기초 연산 문제도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농협에서만 볼 수 있는 지각 문제 유형들까지 봤어요. 방법 위주로 살펴보시면 그래도 시간 단축하는데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건 나만 쉬운 건 아니다. 그리고 실수가 줄어드는 것,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공부해 보시면 취업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